김용숙, 정한용의 중구난방. 네, 안녕하세요, 정한용입니다. 오늘 또 이 지난주에 이어서 높은 분들 얘기를 조금 하는데, 한동안 이제 우리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게 우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도 재판 중이죠. 그렇죠. 네, 재판이 두 건인가? 몰라요. 뭐 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아무튼 그 조국 우리 전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신 분인데, 저는 사실 그 양반 참 좋아했어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영화배우처럼 이렇게 멋있고 인물도 좋으시고 또 뭐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 논쟁이 많았습니다. 저도 막 이게 데모도 양쪽에서 했잖아요. 조국 수호 뭐로 조국 안 된다 뭐 이거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가운데서 뭐 이 얘기 들어보면 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하여튼 좀 싸웠는데, 한참 싸우다가 그런 생각은 또 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싸우나 우리들이, 응? 국민들을 아무튼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붙이는구나. 누구하고 싸웠어요 주로? 친구들끼리? 아니 뭐 주변에 뭐 이제 친구들끼리도 뭐 술자리에서 뭐 그 친구가 뭐 그럴 수 있네, 이건 말이 안 되네, 나쁜 사람이네, 뭐 좋은 사람이네, 아니네, 훌륭하네, 안 훌륭하네, 뭐 막 있네. 그런데 한용 씨는 근데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니 언론에 있는 얘기가 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 그냥 뭐 중간에 불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싸움을 하게 하나? 싸울 거리인가? 싸워서 뭐 죄가 없다고 뭐 우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또 없는데 있다고 또 막 우겨가지고 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죄라는 거를 그냥 어떻게 잘 하거나 말거나 별로 나의 관심사는 별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문제인데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 사람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지도 중요한 모습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 듣고 보니까 네? 한용 씨는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짝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네. 뭐 그래요? 왜냐하면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뭐 브로맨스인가 뭔가. 그래요? 조국이 그냥 뭐 머리숱 많아가지고 고개 한 이렇게 15도야 결국 머리 쓸어 올리고, 이거 뭐 텀블러야 뭐야? 멋있어. 그거 들고 이거 나는 있잖아, 이런 왕자가, 이런 위선적인 왕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는 미안해. 나는 한용 씨랑 오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얘기하세요. 나는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당군 이래로 이러한 사기꾼이 있었나 싶을 정도가 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 뭐 그 사람이 잘못을, 사람은 누구나 난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 부족한 게 인간이니까.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됐다.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 그때 그 잘잘한 욕심이 발동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잘못됐다. 반성한다. 그럼 우리 국민들 다 여리고 감성적이고 정이 많아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끝까지 잔소리, 거짓말하는 X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이지 나는 치가 떨릴 정도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나만의 생각이면 내가 못된 사람이고, 난 조국 씨 사실 종교가 좀 같아가지고 행사장에서 와서 뭐 악수는 안 했지만 먼 발치서
강연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이 나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뭐 자신은 몰라요. 본 적도 그러니까 없고. 그렇게 분을 너덕너덕 바르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우리 그 분장 가부키 화장도 난 그렇게 세게 하고 있었는지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냐 이거예요. 이 고등사기꾼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아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누나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결정을 다 내시면은 또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뭐 재판은 좀 더 결과를 지켜보는 게 또 필요하겠다 생각은 아니 그럼 하는데. 검찰이 저렇게 난 윤석열이라는 나는 뭐-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네. 모르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뭔 원수가 졌다고 아 그렇지 않겠죠. 저렇게 죄를 어. 파네. 그리고 뭐 아니 우리가 시사 방송이 아니니까 뭐 저는 정부 여당 저기 정권을 진 사람은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야당은 힘을 쓸래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 책임인데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이렇게 해방을 놓고 이러는 거는 뭔지 큰 죄가 난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추측이지만. 근데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건 뭐 정말 그 진중권 씨 내가 내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진중권 씨 있잖아요. 진중권이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진중권 씨랑 나랑 트위터에서 내가 왕창 붙었어요 한번. 왜 붙었냐 하면은 하루는 트위터를 보는데 공산당은 홈페이지가 해킹당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홈페이지는 해킹당했다고 마치 고소하다는 논조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연히 본 거야. 내가 보려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야? 공산당은 홈페이지. 공산당 홈페이지라뇨. 이 북에. 북한의 공산당 거기 해킹한 사람이 없겠지 뭐. 아니 그 해킹 안 당했는데 예. 우리는 해킹당했다. 우리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해킹당했다. 그러면서 마치 고소하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글귀는 지금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 진 교수님 북한에 가서 사시죠.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 그분은 트위터 하는 게 그때 취미였던 것 같아. 트위터 대통령이니까. 내가 왜요? 그럼 그거 왜 가서 살래? 해킹을 안 당했다고 거기 가서 살래? 아니 그러니까 나도 좀 깡패지. 말도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 하여튼 그랬더니 바로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내가 왜요? 님이나 가세요. 이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진 교수님의 본 모습? 그렇게 그렇죠. 공산당을 이북을 지지하면서 뭘 지지해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니까는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어쨌든 잘못된 건데 하여튼 잘못됐네. 판단을 맡기고 엄청 잘못됐네.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내가 이게 진 교수님의 본 모습 그리고 캐션 마크를 딱 해서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머리 나쁘면 아무나 들이받지 말고 일베에 나가서 노세요 나한테. 진짜 말 잘한다. 말 잘해. 잘하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들었네요. 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는데 내가 진 교수님은 참 인격이 높으신 분이군요. 내가 어디 가서 놀 것까지 정해주시니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어디 가서 놀 곳을 정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썼어 내가. 그랬더니 바로 당연한 얘기죠. 서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진 교수가 옆에 딱 조금 또 바로 올렸어. 뭐려? 나는 그렇게 인격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이 높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뭐려? 그렇지. 나는 이제 비꼰가 안겨지. 인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 정직하네. 근데 그래서 내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스스로 인격이 높지 않은 것을 아니. 그럼 좋은 덕담을 날렸어. 많이 들었죠. 그랬더니 그 후로 이제 댓글을 안 달렸어. 아, 그럼 끝났네. 뭐. 그래서 나는 그때 그만큼 나는 그 진 교수가 그 트위트 올리는 글이 마땅치 않았어. 그게 뭐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랬는데 지금 진 교수가 요새 이렇게 트윗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참 이분은 말 천재다. 응? 말 천재라는 생각. 왜? 다 같이 그렇게 한 통 속에 굴러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조국을 비판하고 유시민 씨를 난 유시민 씨한테도 한때 살짝 넘어갔었어. 알쓸신잡하고 뭐 썰전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아유, 정말 뭐 대단한 식견을 갖고 있어요. 난 살짝 넘어갔었다고 그 지식적인 거와 말 재주가 그럼. 겸비한 사람으로. 그럼. 그게 다 속임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국 때문에 그 진중권과 유시민도 한참 또 붙었죠. 지금도 붙고 있어요. 아 그래?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엄청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아주 똑똑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왜 싸울 일이 누가 없는데 싸우는 거 이기냐? 보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겨? 진중권이 이기는 거야. 왜냐? 진중권은 마음을 비웠거든. 마음을 비웠다고 교수도 던져버리고. 아유 왜 그래? 저기 동아대학교 아니지. 뭐 근데 그 딴 게 수입이 나니까 그 중요하지 않나 보지. 그런데요. 아니. 그부터 대학 교수도 집어 던져 버리고. 네. 그 대신 유시민 씨나 조국 씨는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플랜이 있는 거야.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요? 진중권이 이기지. 누구든지 욕심 없는 사람이 뭐든지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저는 뭐 어쨌든. 그 싸움, 논쟁의 결론을 뭐 짐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이 결론이 안 난 이야기의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교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진중권 씨도 좋아하고 또 우리 유시민 또 씨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텔레비전으로 보는 분들이죠 다. 진중권 씨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랬어요? 비행기 운전할 줄 안돼요. 아 얘기도 해봤어? 경비 그럼. 아 그거 무슨 트위터에 그 풀필이 그거 모자 쓰고 있는 게 그거구나. 아, 뭐 그래? 그거. 그래갖고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나보고 형님 같이 타러 갑시다 이래갖고 지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내가 왜 탑니까? 저도 오래 살고 싶은데 그래갖고 아니 됐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논쟁 속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우리 뭐 결론을 또 둘이 얻어내서 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식견들을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 재판 결과가 이제 나와야지만 되겠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이렇게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가 그래도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으로서 조금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가슴 아프고 반성을 좀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뭐 대한민국 사람 그렇게 아주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뭐 아주 흉악범 빼놓고는. 그랬잖아 우리 할머니가 한용이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그름이 나쁜 놈이라고. 거의 웬만하면 안 싸우죠. 뭐 그냥 다. 이게 완전히 깡패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내 별명이 깡패야 사실. 푼수하고 깡패라는 게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묘하게 닮아 있어.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사니까 또 되는 일이 없는 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쫙그 문제 나오잖아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 뭐 이게 블랙리스트도 없고 화이트리스트도 없고 얘는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그게 좋은 거지. 근데 뭘 좋아 그건 좋게. 좋은 거. 나는 어디 가는 데마다 잘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니 뭐 가는 데마다 잘려 나는. 잘릴 게 없는 게 우리는 부르질 않아서 애초에 가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안 불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회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우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꺼워져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가운데가 지금 너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양쪽에서 그냥 이 미사일로 그냥 싸우고 우리 가운데가 없는데 이 가운데가 뭔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공자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정부 여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이유가 공자님 말씀에 형하고 아우하고 다툼이 있으면 전부 다 형 잘못이라고 했답니다. 그럼 무조건.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투면 누구 잘못? 다 아버지 잘못인 거죠. 그래갖고 어떤 양자 간에 갈등이 생기면은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힘 그래서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잖아. 여야 다툼이 있으면 다 여당 책임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센 나라와 약한 나라의 갈등이 있으면 센 나라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높은 사람. 그래서 높은 게 힘든 거고 위에 있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사회를 항상 내가 어디에 있나 해서 내가 얼만큼 안아야 되나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흉을 더 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한용 씨가 조금 네. 씨를 너무 애정하는 것 같아서. 아니 나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이 이제 어떤 나는 이제 누님께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제가 조국 교수 편을 뭐 막 들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랄까 이야기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판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판단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 우리는 네. 양쪽에 싸움꾼 파이터들만 있고 심판이 없어 이 중간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판이 되는 얘기와 메시지를 주자. 그러는 게 우리가 방송을 좀 하기로 한 목적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한용 씨랑 나랑은 또 한용 씨가 양보를 많이 하지만 근데 누님께는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저는 사실 조국 교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제 공분했던 그 문제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렇지. 자식 교육을 시키면서 이거 뭐 이렇게 내 자식만 귀하냐, 뭐 이런 문제로 높은 사람이 내 자식만 위해서 뭐 모든 부모가 다 귀하되는데 높은 사람이 특별히 내 자식만 위해서 이렇게 뭐를 해대면은 그건 진짜 뭐 부모가 힘없고 권력 없으면은 자식들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냐 이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서 교육 문제를 조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우리 그런 얘기 해볼까? 교육 얘기를요? 교육 얘기 할 얘기도 무지 많잖아, 그지? 교육이 대한민국 뭐 사실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때문이래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죠. 예. 고맙습니다.